특천무 궁녀에서 황후까지 6부작 5부 비구니 생활. 황제의 후궁에서 이침 비구니가 된 여자. 그녀의 이름은 무조. 훗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가 되는 측천무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업사에서 보낸 비구니 생활이었습니다. 태종 이세민이 세상을 떠난 뒤 무조는 황궁을 떠나 감업사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황제의 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승려의 옷과 조용한 사찰 생활뿐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음악도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수행, 그리고 길고 외로운 시간.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무조에게 이 시간은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그녀가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 그녀는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잃는지, 그리고 황실이라는 곳이 얼마나 냉정한 세계인지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업사에서는 그 모든 것과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왜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버려지는가? 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외로운 순간을 맞이하는가? 그 질문들은 훗날 그녀가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측천무후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흔히 그녀의 야망과 권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후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비구니로. 그 경험은 그녀에게 기다림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감업사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갔을 때의 무조는 황제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경험했고 사람의 마음과 권력의 본질을 배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아직 그녀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다시 황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후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비군이었던 여인. 하지만 그녀는 곧 황실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조의 이름은 더 이상 궁 안의 수많은 여인 중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업사를 떠난 무조가 다시 황궁으로 돌아와 어떻게 황후라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